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설의 최기철입니다. 해외 순방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제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에 한 발 더 나간 그런 상황인데, 새로운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른 이 검경 수사권 조정, 오늘 법설에서 자세하게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사 전문가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9시 50분쯤에 네네. 회의하는데 그 메시지가 왔어요. 네, 어디서 왔습니까? 대검찰청 대변인실에서 왔는데 네네. 올까 그런 생각도 어제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직접 이제 온다. 그래서 오늘 4일날 이번 주 토요일날 귀국한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그 지난달 28일날 오만으로 출국을 해서 5월 9일날 오게 되는 그렇죠. 일정이었는데 거의 절반을 그냥 취소하고 이렇게 바로 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사안이 좀 심각하다라고 본인이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뭐 오만 가서 수사 공조 협의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도대체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내부 반발이 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제가 얘기 들었는데요. 네. 그 현직 검사장 중에 한 명이죠. 그 문무일 검찰총장이 예전부터 이제 현재 그 정부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자꾸 권한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토로하면서 중간중간에 나 때려쳐야 되겠다 먼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때려쳐서 뭐하냐,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 얘기는 결과론적으로는 제가 이건 순화시키는 용어라고 제가 들었고, 원래 얘기하는 거는 어차피 임기가 정해져 있고, 임기가 지금 한 84일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다음 7월 25일이죠. 그때까지 가서 네가 할 수 있는 건 이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된 거다. 우리는 공수처는 어느 정도 양보해도 검경 수사권 그 조정에서는 좀 우리가 가져와야 될 게 있는데, 지금 그냥 그렇게 무의미하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패를 버리지 말고 좀 전격적으로 나서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검찰총장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패스트트랙 가지고 문제가 좀 생기면서 본인이 또 이례적으로 이런 입장까지 해외에서 밝혔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가만히 또 있다가 다음 9일 나온다?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시동을 걸었으니까 움직여야 되는 거죠. 당연히 조기 귀국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검찰총장 이제 임기는 2년이고요. 그렇죠. 문 총장은 한 이 2달 좀 넘게 남았는데, 이 거취를 표명할 것이냐, 이 문제가 상당히 좀 관심입니다. 제가 보기엔 거취 표명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2달밖에 안 남았고, 본인이 뭐 오늘 퇴임하나, 다음 달에 퇴임하나, 뭐 그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겠습니까? 만약에 2년 정도 남은 사람이 한 달 정도 해보고 난 다음에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나 때려치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의미가 있지만, 이제 2달 남겨놓은 사람이 지금까지 그냥 잘 이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이제 와서 거취 표명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뭐 별로 이게 없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미련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과거에 2011년도에 비슷한 사건이 한 번 있었죠.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서 경찰의 수사기시권을 형사소송법에 명시를 하면서, 그때 김준규 총장이 한 달 남겨놓고 임기 만료 한 달을 남겨놓고 사표를 던진 그런 사례가 있어서 계속 좀 봤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검에서도 아주 측근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것은 아니고, 이 국민이 좀 어떤 상황인지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챙기고 설명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또 뭐 사람이라는 것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그 당시 검찰총장이 김준규 총장이었죠. 임기 한 달 남겨놓고 당시 이명박 정권에서 그 경찰에게도 수사 개시 권한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던졌지만 결과적으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바로 학습 효과라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특별히 무슨 바뀐 게 있습니까? 경찰은 그 이후에 검찰에게 말하지 않고 경찰로 직접 본 사건들에 대해서는 수사 지휘권 우리가 갖고, 수사 개시권 우리가 갖고, 종결도 일차적으로 우리가 한다. 이게 지금 확고하게 좀 굳어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아하고 있거든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제 일반 변호사들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경찰이 개시한 사건이니까 경찰이 알아서 일차적으로 처리한다는 걸 모르고 네. 빨리 검찰에 넘겨주세요. 뭐 이렇게 수사 지휘 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봤다가 이거 우리가 권한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서 당황하는 그런 예. 사례도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건 한 달 남겨놓고 2달 남겨놓고 이런 식으로 의미 없는 그런 본인의 몸을 희생하는 그런 건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예. 오히려 실익을 따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2달 남은 기간 동안에 몸을 불태워라. 이게 바로 이제 검찰에서 요구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네. 지금 말씀하시던 가운데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네. 잘 모르시는 변호사님들께서는 이걸 빨리 검찰에 송치해달라 이런 요구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겠죠. 우리가 이제 경찰에 먼저 우리가 그 고소를 할 때요. 예. 경찰에 먼저 접수를 시키는 경우가 있고 검찰에 접수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전에 배울 때 뭐라고 배웠냐면 검찰청에 먼저 우리가 접수를 시키게 되면 네. 근데 변호사들 대부분 다 검찰청에 접수를 시켜요. 그러면 해당 관할 검찰청에서 밑에 있는 그 동별로 네. 그 경찰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수사 지휘를 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배당을 해줘요. 예. 그러면은 거기에서 수사지휘 검사가 있고 그 수사지휘 검사로부터 이제 얘기를 들은 경찰이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하는 그렇죠. 형식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줄 알고 일을 하다가 보면 아니네. 이래가지고 뭔가 좀 이상하다. 우리 검찰한테 좀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이거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다. 네. 내지는 우리 거를 뭐 잘 안 들어준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면 이거는 우리가 먼저 개시한 사건이고 이거는 우리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그렇구나. 그런 경우도 있었구나. 네. 이제 이러면서 조금 중간에 스텝이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그 수사권 조정안 지금 안대로 가게 되면은 뭐 앞으로 이제 검찰은 고발을 못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오늘 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얘기에 대해서 경찰이 또 반박한 얘기를 냈습니다. 경찰 수사권 조정이 돼도 검사는 이 경찰의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건 매우 촘촘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얘기하는 거는 매우 엄살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냐? 예를 들면 영장 관련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검찰에게 예. 있다. 이거는 영장에 대한 최종 권한을 검찰이 가진다는 전제하에 말하는 네. 거죠. 또 하나는 해당 경찰에 대해서 직무 배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네. 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네. 그리고 경찰이 송치를 한 다음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검찰이 주장하는 거는 경찰에서 수사를 마음대로 종결시켜 버리면 우리는 경찰이 수사를 했는지 종결시켰는지 이런 것도 전혀 모르니까 이게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다. 아니다. 예,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 고소인에게 당연히 이제 경찰이 종결시켰다고 통지를 보낼 거 아닙니까? 고소인이 이거 이해합니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라고 하면 이해했다는 사실이 검찰에 통지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검찰에서 당연히 알게 되기 때문에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검찰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해했을 때 얘기지. 이해하기 전에 다 망가뜨려 놓으면 그 고소인이나 네. 그 피해자의 권리 구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허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 말이 맞는지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패스트트랙 법안이 나중에 가서 조금 바뀔 가능성도 네. 좀 있어 보입니다. 예. 330일 동안 뭐 협의를 한다고 하죠? 이 네, 토론을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트랙에 태웠다는 거는 뭐 이게 통과됐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 너무 국회가 일을 안 해서 법안이 폐기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무조건 본회의에 부의를 해서 국회의원 제적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 참석하고 네. 그 사람들 중에 또 2분의 1 이상이 찬성을 하면은 입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의 기간을 330일을 정해놓고 네. 그때까지 처리 못하면 그냥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가게끔 하는 거다. 네.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번에 예컨대 금태섭 네. 의원하고 조응천 네, 의원하고가 그렇죠. 지금 여당에서 반대하잖아요. 네. 사개특위 위원인데 이런 분들이 반대를 하게 되면은 힘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물론 사보임도 가능합니다. 당론이라면 네. 얘기를 했지만 이런 식으로 여당에서도 여기에 대한 반발하는 그런 입장이 나올 수가 있고 앞으로 갈 길이 멀다라고 사실은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게 트랙에 태웠다는 걸로 끝이 아니다. 여당 내에서도 이 사항이 좀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좀 자세하게 잘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창원 의원의 입장도 궁금해요. 네. 지금 조응천 의원이나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둘 다 검사 출신들이잖아요.
표창원 의원은 경찰 출신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제가 아이러니한 거는 검경 수사권 얘기가 나오고 공수처가 나왔을 때요. 처음에 금태섭 의원이 공수처 당연히 해야 됩니다. 검경 수사권 독립, 그러니까 조정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 계속 했었어요. 예. 근데 지금 금태섭 의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대다. 나는 이거 그러니까 용인하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입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본인들의 친정이 네, 검사님.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무조건 달라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문무일 검찰총장이나 이 검찰 내부에서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완전 패싱하고 모든 권한을 경찰한테 준다는 거는 좀 부당하지 않냐. 사실 그 얘기가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단순히 야, 왜 여당에서 추진하는 걸 니네가 반대해? 국회의원이면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거는 좀 정확하게 따져보고 국민에게 뭐가 더 옳은지 더 좋을지를 좀 심사숙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부 반발이 심하다고 해가지고 좀 제가 만나봤는데 네, 2011년도에 뭐 수석 검사회의나 평검사회의 그때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고 분위기가요 지금은 예, 완전히 지금은 좀 많이 달라요. 좀 달라진 왜 것 그런 줄 아세요? 이미 포기해서 그래요. 그렇습니까? 대신 그 얘기는 나오더군요. 네. 그 헌법 소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과연 그것이 맞을 것인지는 또 그럴 수 있죠. 예. 왜냐하면 헌법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검찰이 결국은 수사 지휘권을 갖는다는 식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바뀔다는 것 자체가 위헌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윤지호 씨 얘기를 좀 여쭙겠습니다. 윤지호 씨 정말 반전에 반전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윤지호 씨가 뭐 얼마 전에 디스패치에서도 그 윤지호 거짓말 논란을 쭈루룩 시리즈를 만들어가지고 보여주니까 정말 거짓말쟁이처럼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박훈 변호사가 김수민 작가의 의뢰를 받아서 처음에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소한 게 하나가 있었었고, 박훈 변호사가 독자적으로 이제 후원금 계좌와 관련해서 사기다, 횡령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또 고발인을 해서 고발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이제 들렸을 때. 거기에 덧붙여서 윤지호 씨가 엄마가 캐나다에 계시고 엄마가 아파서 엄마를 돌보러 간다고 말하면서 막 개인 방송하면서 떠났다가 또 거기 가서는 우리 엄마 지금 한국에 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인가요? 또 나왔죠? 뭐라고 나왔습니까? 장자연 씨가 그 성폭행 그렇죠. 크게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좀 더 말씀하셔야죠. 장자연 씨가 엄청나게 그 끔찍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진술을 먼저 본인이 스스로 자필을 썼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세서 내가 지우라고 얘기했다. 이 말이 바로 그 장재현 씨의 예전 매니저였던 현재 지금 이미숙 씨의 소속사 대표인 윤장호 씨로부터 나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 윤장호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말을 들은 것 같긴 한데 내가 누군지 가해자가 누군지 물어보진 않았다. 이렇게 또 진술을 살짝 바꿨어요. 그래서 이 윤장호 씨가 왜 가해자가 누군지 알면서 이런 말을 바꿨을까?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성폭행은 기존의 성접대랑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 사건의 본질을 깨트리고 있었구나. 이걸 아는 거잖아요. 여기에 왜 윤지호 씨 얘기하다 갑자기 얘기가 나오느냐. 윤지호 씨도 그랬거든요. 장자연 씨가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보였다. 약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장자연 씨 관련해서 윤지호 씨 말은 100% 진실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팩트에 기반한 거 플러스 그것은 맞다. 본인이 좀 관심을 끌면서 이렇게 말이 좀 과장되게 되는 측면에서 좀 오바된 그런 부분이 섞여 있어서 좀 헷갈리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게 하나 분명히 있는데요. 네네네. 지금 윤지호 씨는 조금 불리한 상황인 것 같아요. 카톡 일단 내용이 그렇죠. 공개가 돼서 또 그렇게 비치고 있고, 네. 그 지금 뭐 아침마다 가시는 공장장님 또 그것도 있고. 윤지호 씨 때문에 곤란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있죠. 김어준 씨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죠? JTBC도 그렇습니다. JTBC도 그렇고. 이 두 군데 인터뷰를 했던 곳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윤지호 씨 낚인 거 아니냐 이러니까 했는데 저는 뭐 꼭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이 장자연 사건과 관련된 관계자다. 그거를 제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그래요? 예. 사건을 대리를 하고 계시다면은 어떻게 그렇죠. 사건을 좀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누구의 사건을 누구를 대리하냐가 중요한데 윤지호 씨. 제가 윤지호 씨를 대리하는 건이 하나가 있고 제가 만약에 지금 가해자로 지목되는 수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핵심 권력층인 사람들을 제가 대리한다고 칩시다. 또 하나 그 조희천이라고 하는 기자가 있습니다. 지금 고소당한 그 조희천이라고 하는 기자를
제가 대리한다고 했을 때 이 예. 세 가지 맥락에서 얘기가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조희찬 씨하고 지금 이제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뭐 핵심 인물들하고는 좀 이해관계가 비슷하니까 네. 그분들의 입장이라면 지금 이 사건에서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윤지호 씨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윤지호 씨와 관련해서 윤지호 씨의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예. 게 궁극적인 목적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양면 작전이 있는 거죠. 하나는 세게 밀어붙여서 그 사람을 뭐 윤지호 씨가 주장하듯이 나 지금 뭐 위협당하고 있어요. 뭐 살해 협박이 시달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게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회유 정책을 쓰는 거죠. 예. 어차피 윤지호 씨는 뭐 아주 정의감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아주 어렸을 때 그 장소에 있었다는 주장이고 또 그로 인해서 사실은 제대로 생활고에 시달릴 정도로 제대로 뻗어나가지 못했다는 게 주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은 그 사람은 연예인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고 네. 배우였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런 쪽에서 내가 널 밀어줄게. 내가 당신을 잘 나가게 해줄게라는 식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 뭐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또 뭐 이렇게 해줬다 이런 그 그렇죠. 진술도 나왔었죠. 바로 그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을 일단은 이런 식으로 조금 유화 정책을 좀 쓰는 거죠. 그러면서 유화 정책만 계속 써보면 이 사람을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냥 제가 전략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제일 중요한 건 증언의 신빙성이란 말이에요. 탄핵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려면은 상대방을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이